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회의실로 여러분들을 보내볼게요. 잠시만요. 일조가 누구더라? 일조가 한나. 잠깐만. 한나야? 한나 듣고 있니? 아직 이한나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한나 아까 연결이 불안정해요 하고 사라졌네요. 아, 네트워크 때문에 나가졌다고. 아, 나가졌대. 지금 다시 들어왔다. 한나리. 네. 한나야, 네? 너네 조원들 더 들어올 사람 없는 거야? 지금 너무 당황스럽거든. 네, 없어요, 이제. 너 개인 가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네. 2조가 한 명이면 그러면 어떡하죠? 이제 한나야 너밖에 안 들었어? 재밌어. 저랑 문영이 1조에. 문영이 있어. 교육자분들 마이크를 켜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어떻게 할래요? 이거를 나눠서 들어갈래요? 아니면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보기엔 안 남아도 돼. 그치. 지금 약간 땀땀이거든 지금. 발표하실래요? 가위바위보요, 우리. 화면 다 켜. 와, 무섭다. 근데 지금 우리 주영 언니도 그렇고 지금 주영 언니 발표를 준비했잖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너무 기뻐하는데? 의심스러운데? 의심스러운데 이거? 아 정말. 그러면 합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났는데? 언니 목소리가 그러니까. 좀 신난 것 같아요. 유난히 아이톤인데? 네, 그러면 합쳐서 하는 걸로 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화면 켤 수 있는 사람들은 화면을 켜고 적극적인 반응을 해보도록 하죠. 한나 머리 했니? 예쁘다. 청순해, 청순. 청순해졌네. 아주 귀여워. 부장님 왜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딸이야, 딸. 그러니까. 한나가 여기서 칭찬을 많이 받네. 저희 사랑이 많은 미스거든. 우리는 디스전이야. 디스야? 그래? 당황스럽네. 그러면 그것도 17명이야. 왜? 한나가 나왔대. 그러면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드릴 테니까 잠시만요. 오늘 그럼 발표가 예은엘파님인가요? 우리 원래 도경 언니랑 저랑 같이 하기로 하고. 그래요? 그럼 둘 다 호스트를 줄게요. 그럼 주영 선장님 안 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기쁘게 방금 합쳐서 하면 되고 싶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쵸 언니? 송가제리 씨. 답이 없다. 또 지금 막 오디오 나간 거 아니지? 나 발표 제가 안 해도 PPT라도 넘길까요? 와, 귀여워. 역할 어떻게 분담. 할까요? 와.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도록 하지. 주영 언니가 이제 모든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질 거 아니에요. 그 리드자들이 이제 도경 언니나 예은 언니가. 그러면 주영 언니가 1파터로 대답해주기. 진짜 공평하지? 베스트다. 공평하지? 진짜. 공평하지? 주님이 지혜 은사를 준 것 같아 방금. 진짜 아무튼 생각도 못했다 이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공동 호스트 다 드렸거든요. 두 분한테. 그래서 자료 공유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모임 진행을 맡게 된 4조 김예은 헬퍼와 안도경입니다.
와. 우리 조예요, 우리 조. 네, 우리 1, 2주 여러분 한 주간 주어진 미션 잘 수행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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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통해서 이번 리시브 모임 주제가 무엇인지 이제 딱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좌파와 우파에 관련해서 모임을 진행하려고 해요. 이제 네, 제가 알기로는 2조 모두 자유의 여정, 좌파와 우파를 감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조? 자유여정? 1, 2조 자유여정을 보진 1, 않았습니다. 2조 모두. 그 네. 강의를 네. 보진 않아요. 강의를 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큰 정부에 대해서 찾아오셨죠? 예은 헬퍼님, 우리 얘기해볼까요? 우리 제가 큰 정부 기사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출근이 긴장해, 긴장. 빨리 기사 읽고 있어. 나 왜 공유가 안 돼? 공유가 안 돼요? 아, 돼요. 잠깐만요. 여러분, 공유 됐어요? 네. 혹시 이 기사 누가 가져오셨는지 지금 이 큰 정부로 넘어간다, 막 이렇게. 이거 제가 가져왔어요. 네, 이거 기사 요약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리시브 아니,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힘들면 그냥 짧게 해주셔도 돼요, 진짜. 내용이 이게 더 큰 정부로 이제 넘어간다는 이제 그런 간단한 뉴스고요. 코로나 이제 뉴딜 열풍이 오면서 큰 정부로 넘어간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기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여러분 뉴딜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무엇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이 기사에 대해서 근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주영 순장님이 이 기사 우리 지금 한국판 뉴딜로 지금 넘어간다. 막 코로나 뉴딜 열풍 막 이렇게 좀 기사가 떴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판 뉴딜. 어, 어, 막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옛날에 미국에서 뉴딜 정책, 그거는 좀 되게 좌파적인 정책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나쁘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좋지 않, 네. 약간, 네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의 뉴딜이 이제 좋은 걸로 알고 계신데 이제 이게 오히려 좀 그런 경제가 이제 살아나는데 좀 늦춰진 계기가 된 그런 거죠.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누구, 우리 또 주성이가 너무 길면 안 돼, 주성아? 지금 약간 걱정되거든? 너가 짧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니? 되려나? 그거 내용 엄청 반복돼가지고 나도 짧게 요약하려면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럼 그리고 거기 패스. 조사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패스. 지금 이게 너무 어려워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지금 여기 이거 네 너무 어려워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두성이가 이야기하는 수준은 지금 중고급반에서도 약간 땀땀 이런단 말이죠. 아 그래 두성아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어렵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두성이가 정말 쉽게 짧게 설명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에 그러면 어떻게 할래? 우리 이 기사를 가지고 온 구현 부장님이 이 기사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인터넷 딱 치고 그냥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그냥 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읽었을 때는 그냥 이제 정부가 더 이제 힘을 이제 갖겠다 간단하게 생각 들어서 딱 그냥 그 정도로만 느꼈는데 이 뉴딜이 뭐예요? 근데 뉴딜이? 어우 뉴딜스.
뉴딜이 뉴딜 무슨 뜻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건데 이게 그러니까 경제학파가 원래 어떤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래도 내려가 보면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주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원래는 이거는 케인즈라는 그런 경제학자가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좌파적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거예요. 지출을 늘리면 그거에 따라서 경제가 하나의 차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차를 기름을 막 이렇게 막 붓고 하면 기름을 넣고 하면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갑자기 쌩 하고 이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그 힘을 네. 지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많이 늘리면 억지로 지출을 늘리게 하면 이 사람들이 경제에 딱 들어가서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보통은 거꾸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돈이 많아지면 돈을 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반대로 지출이 많아지면 경제가 돌아가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이 케인즈가 생각했던 거를 받아들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이라는 걸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공사업 같은 거를 엄청 벌여요. 그래서 뭐 댐 다시 짓고 이런 거 있죠. 막 가로수 다시 갈아엎고 이런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이때를 중심으로 노조 이런 것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됐고 근데 결국에는 이 뉴딜 정책을 진짜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상 그거를 파헤쳐 보면 오히려 아까 주영 언니가 얘기해줬나? 아무튼 누가 얘기해준 것처럼 오히려 이게 굉장히 그 경제의 회복을 늦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또 이야기하는 게 그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 군수 물자를 생산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전에 두성이도 잠깐 이야기해 줬었는데 두성아 여기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정확하게 포인트나? 일단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때에 미국이 그 저희 침체에서 벗어난 계기가 됐던 거는 2차 세계대전이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본토를 침략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그 유럽 쪽에서는 무기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무기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게 계기가 되긴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갑자기 경제가 다시 부흥을 하긴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잠깐 동안 부흥했던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다시 침체가 왔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자체가 당시에 대공황을 해결했다라는 근거가 그거에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거의 경제 쪽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예요. 좋은데? 더 얘기할 거 있니, 주성아? 많은데 좀 줄일게. 그 계속 얘기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만 하나씩 얘기할게. 고맙다. 압도적 굿, 굿. 감사. 너무 귀여워. 굿.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 보면은 막 제가 여기 지금 틀어놨는데 최저임금 민상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근데 임금을 상승하면은 이제 세금도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또 물가도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제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 그러면은 기업들도 이제 임금의 기준에 맞춰서 올리는 동시에 물가가 올려지면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진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고용주들이 또 오히려 직원들을 많이 안 쓰게 되죠. 이제 최근만 해도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이제 알바를 막 자르는 경우도 많고 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기사 제가 이제 공유해 드릴게요. 혹시 이 기사는 누가 가져왔는지. 아마도 소연이가 가져온 것 같은데, 소연이가 안 들어와 있지 않나? 표현 들어왔어요. 들어왔나요? 네. 제가 가져왔어요. 짧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교수가 지금 공정상법 이런 거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기업을 옥죄는 법이고, 그게 아니라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그 뒷받침해주는 법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은 큰 정부가 필요할 때가 아닌 작은 정부가 필요할 때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포인트를 잘 말해주셨네요. 혹시 이 기사 요약 지금 들으면서 정부가 이제 기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실 수 있는 사람 손. 일단 주영 언니 의견을 듣고 가죠.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아니야. 저는 든 생각이 왜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가? 그러니까 왜 규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게 정부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업을 옥죄는 게 이 사람 정부는 이게 유익되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왜 옥죄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삼법, 공정경제 3법 얘기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영 언니의 그 말 습관 그거거든요. 단정적 결론 내기. 가지고 이제 혼자 공부해보겠다는 다짐을 방금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왜 옥죄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좌파의 티피컬한 그런 특징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나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그리고 사실상 옛날에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동안 진짜 이 인식이 진짜 미쳐있을 때는 막 삼성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대기업의 그런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 그 시기 그러니까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할 때 사실상 정계에 도움이 많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영화 소재로도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그 환경 유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패하고 뭐 어쩌고 정부가 다 눈 감아주고 어쩌고 이런 패러다임의 영화가 엄청 많죠. 그 누아르물 같은 거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솔직히 말하면 그랬던 배경들이 많이 있었다는 게 자료에 많이 남아 있죠. 근데 아무튼 지금 경제 발전이 많이 일어난 그 이후에는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부정하게 그렇게 기업을 움직이는 거가 많이 없어진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뭐 감시하는 개념으로 이제 정부가 기업에 개입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직도 그 옛날 사고에 쩔어 있어서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근데 공정 그 3법을 추진하는 거 보면 뭐 주주 뭐 이렇게 시키는 주주가 그런 결정 같은 거를 다 관여하게 만들었었나? 아무튼 그런 걸 보면 다 정부가 하나하나에 다 개입하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서 사실상 저는 여론이 정부가 이렇게 기업들 옥죄는 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다들 막 삼성 때려잡겠다, 뭐 이재용
이재용 그 부회장을 감옥에 넣겠다 이렇게 정부가 했을 때 막 인스타 댓글 같은 거 보면 되게 비판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수는 저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네,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정부가 기업을 규제한다? 이 부분에서, 요즘 이제 기업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 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한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 역차별로 이제 작용해서 경제의 미래, 우리나라의 경제의 미래, 또 기업 경쟁력이 좀 약화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사 관련은 마치겠고요. 우리 도경 조장님께서 PPT를 공유해 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컴퓨터를 하려면 지금 핸드폰이라 가지고 그럼 제가 공유를 해드릴까요? 네,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정부 관련 기사를 찾아서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우파이고 누가 좌파인지 현실 속에서 딱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PPT를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해보았어요. 어디 있을까? 게임이에요, 게임. 여러분 게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좋아하는 분들 있네. 네. 네. 네, 이게 조금 솔직히 이야기만 나누면은 좀 재미도 없고 이제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퀴즈 형식의 게임으로 이제 가져와 봤거든요. 지금 PPT가 틀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마가 안 뜨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역시 프로 역시 부모님 진행러. 센스가 남달라. 네. 이제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보이시죠? 네. 만들었다. 좌파냐 우파냐 그것이 문제로다. 두둥. 아, 야, 무슨 게임인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여성, 교육, 정부 정책, 성소수자 각 영역별로 A와 B 두 가지 예시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두 가지 예시 중을 보면서 누가 좌파인지 누가 우파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가 저희가 이제 누가 우파일까요? 아니면 누가 좌파일까요? 이렇게 하면은 올려주세요 할 때 댓글로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소리가 겹치면은 좀 잘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누가 우파인 것 같아요, 누가 좌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영 소장님. 네. 첫 번째 영역, 여성이에요. 누가 우파일까요? 한번 볼까요? 네.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의 높은 자리에 여성 비율이 고작 2%? 이게 바로 유리천장이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반증이지. 공평하게 딱 수를 맞춰서 진정한 평등이지. 여성이 그동안 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던 거는 사실이야. 과거에는 의도적으로 남녀차별로 여성들을 교육시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현대에는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잘 교육받고 있고 여성 사회 참여 비율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지. 오히려 수를 정해주는 건 역차별을 부를 수가 있어. 우리 정답을 올려볼까요? B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우리 맞아요. B예요. 비빔밥이라고 하셨어요. 너 비빔밥. 이 자식. 비빔밥도 있고 여러 너 이 가지 자식. 있는데 저희 이거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틀어볼게요. 한번 같이 볼게요. 틀어주실 수 있나요? 그 PPT 수정한 거에 하이퍼 그거 링크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을까요? 네, 네. 틀어주시면. 저희가 그러면 이거 네. 공유해야겠네요. 네, 제가 바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미흡한 점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처음이어서 조금 미흡해요. 잠시만요. 이 캔디스 오웬스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엄청 말을 잘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분 찾아보세요. 유튜브. 컴퓨터 소리 공유를 안 하셨나 봐요. 누르셔야 돼요. 네, 렉 걸려요. 안 될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게 날려봐요. 네, 처음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사람. 수 있는 거죠. 너무 지금 참해요. 언니 이거 공유 누르고 아래에 그 비디오 최적화 그것까지 같이 눌러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안 들려? 안 예. 들려요. 제가 할게요. 오디오. 제가 할게요. 오디오 제가 공유해주세요. 강제로 중지할게요. 이거 안 들리면 진짜 나 당황해서 땀 흘린다. 들려요? Fair question. I get it all the time because obviously I'm like the anti-feminist. So people are always like, "How can you deny the gender, the wage gap?" Okay. So when I went to university, all of the girls that I was friends with were majoring in fashion and textiles and merchandising, and they all went off to intern at Vogue. And pick out Prada bags that maybe Kate Moss would wear on the cover of something. The average pay for that, if you want to be in fashion when you get out of school, is $20,000. Men were majoring in business and engineering and things that when you get out of school, you get paid more. If our interests, if we're going to go in and we're not going to be taking serious majors, and we're shocked when we find out the world doesn't need more people to pick out Prada bags for Kate Moss's shoot. I mean, that's not a gender wage gap. That's an interest gap, right? And that's what's happening. Also, women, we have different interests. Women aspire to get married, they aspire to have children. They leave the workforce earlier. Every single one of my girlfriends, what I'm saying is that a person that is a brain surgeon should not get paid the same amount as a person that wants to pick out Prada bags for the rest of her life. I mean, this is what's going on in America. When you look at the wage gap, they're not telling you what the jobs actually are and what women are going into in terms of their majors in university. When you're taking feminist dance class 101, you're not going to make 6 figures when you go out of university. That's just the truth. And women, if there was a real feminist movement, would talk about that, would say, hey, if you want to make as much as men, maybe we should be majoring in engineering and things like that. But we don't, because we have different interests, which is fine. But you then can't complain and think that we should now have a society that forces, what are we going to do? Are we going to have like a government that says now we have to pay women that want to go into fashion 6 figures to make them feel good and like they're doing things that are productive in society? Like that's not a practical solution. If we want to get serious, if women want to make more than men, they do. It's actually been proven statistically in America that when they go into the same majors and take on the same jobs, women get paid more than men in those particular fields. 2019년 구글은 임금 평등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2018년에 구글 여직원이 구글이 성차별한다는 소송을 걸어서 그거에 대해 조사하기로 한 건데요. 놀랍게도 구글은 남자가 여자보다 임금이 상당히 더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940만 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너스로 나눠주었죠. 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성별 임금 격차가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직책, 경력, 산업 분야, 지역, 그리고 그 외에 보상 가치가 있는 요소들을 조절했을 때 여자는 남자보다 고작 2% 적게 벌었습니다. 2번, 성별 임금 격차가 20에서 30% 된다는 통계들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조절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모든 여성의 임금과 모든 남성의 임금의 평균을 계산한 것입니다. 3번, 남자가 여자보다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더 오래 일합니다.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죠.
4번. 남성의 70%는 밖에서 일하고 싶어 했고 반대로 여성은 56%가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주부가 되기를 선호할 확률이 증가했습니다. 5번. 미국 내 연봉이 제일 높은 전공 5개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석유공학 18%, 전자공학 18%, 컴퓨터공학 18%, 응용경제학과 경영학 47%, 운영분석 연구학 55%. 반대로 연봉이 제일 낮은 전공 5개는 유아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스튜디오 예술학과, 교사교육학과, 행위예술학과 이렇게 5가지인데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By women because they naturally will make different choices because they're biologically We're set just up biologically different. I would tend to disagree about the biologically part of There's the. a For Cambridge instance, study woman. that You say says that. woman. You say the gender gap doesn't exist, and that woman would be more inclined to do a fashion degree Well, no, rather than a business degree. And women and men are different. and Yes. I'm going to say something that you probably hate, an expression you hate, but social construct. Look at the Scandinavian countries. They tried to get rid of this. They actually allowed teenagers to choose which do you want to get into STEM fields or not, and the data actually showed that women naturally wanted to go towards, when they tried to make the society totally equitable and they tried to get rid of these gender roles, women still, because of the biological predisposition towards nurturing, women We naturally want to nurture. It's just true. I'm just telling you, like, even if you said, I'm telling you, every single woman that I went to university with versus every single man, there's just a difference in terms of the majors that we're picking, and we're not forced to pick certain majors. We just aren't forced to. So what you're seeing is the result of people picking their different interests, right? And unfortunately, the other part of your question was, should we do something in society to even it out? We don't have to do anything in society to even it out. Can I ask you a question? Yes, of course. Do you think there's a biological difference between a man and a woman? I do believe indeed there's a biological difference between man and woman, but when it comes to interests, I do more believe that. So let me ask you a follow-up. Don't mean to, interrupt rudely, but if we have biological differences, do I have more adrenal? Do I have more testosterone than she does? I think yes, indeed. Do you think that might have more testosterone could testosterone. drive you to do different interests and things? Well, I could indeed do believe that. The thing is, so maybe a man might be more likely to be a weightlifter, serve in the army, be a police officer, a firefighter, and a woman who has more estrogen might want to be a nurturer, preschool teacher. Do you see how biology? I have another question. Do you think it's desirable for the society this kind of? Of course. I love it. Yeah. Absolutely. I love the yin and the yang. I think men and women are symbiotic. It's beautiful. It's biblical, and it's something that we should stop trying to actively work to force and destroy. At a certain point, I love it. And I did a podcast. I was interviewing John Voight, who you guys might know. He's Angelina Jolie's father, and he was talking about this like biblical, beautiful thing that our society is currently trying to destroy. And he said the thing that I see over and over again in my life, and it's nice because he's 80 years old now, so they have that wisdom when they get old. And he said women just know what to do when they have children. He's like, they just know. It's so innate. When you see a woman with a child, it's just the most beautiful thing. He goes, you get men around there,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And every single one of my girlfriends that now has children says the same thing. That it's easier when the man just leaves the house because it's like they have another child, right? And that's beautiful, right? And feminists make you think tha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at. Like, make him do this and do that. And it's like, yes,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we innately know how to do. And when I see a child, I instantly know how to take care of them. That's just something that's innate and it's biological. And maybe I don't have the data and the facts to describe to you that I can prove that this is a thing, but it is. It just is a thing. And I don't know why society wants to destroy that or force it in a different way and make men the people that are innate and know what to do when they see children. There's something really beautiful and spiritual about that should never be disrupted.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도장님? 진행 안 하시네요? 마이크 안 켜졌어요? 죄송해요. 영상의 제목이 여자와 남자는 다르고 그건 아름다운 거야 라는 제목이에요. 정말 와닿는 영상이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너무 남성 우월주의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두 개의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전도서 9장 9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꼭 여자한테만 남자한테 이렇게가 아니고 남자도 여자를 귀히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괴롭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고 마태복음에 또 1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어요. 실제로 사사시대에 여자 사사 곧 드보라가 있기도 하죠. 이 시대에 여자가 지도자인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교육 영역인데요. 학생 인권 조례를 바탕으로 예시를 만들어 봤는데 누가 우파일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성생활을 즐기는 학생, 임신한 학생, 출산한 학생을 차별 없이 대하고 학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교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미리 학생들에게 성행위의 제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하듯이 학생도 차별받는 학생이 없어야 돼요. 학생의 성생활, 임신, 출산 등으로 차별을 받는다면 학생들은 어른들에게 숨기게 되고 혼자 아파하다가 자살하는 학생들도 늘게 될 것이고 낙태도 어려운 마당에 나와서 버려지는 아기들도 많아질 거예요. 자, 정답을 올려볼까요? 다들 열심히 올리고 계신데 정답 H 하신 분 H 없어요. H도 있고 미음도 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정답은 자, 다시 생각하시는 것대로 A입니다. 자, A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하나 사례가 더 있거든요. 이번에는 누가 좌파일까요? 입니다. 자, 페미니즘,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비윤리적으로 인식하는 학교에 대한 역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성애 옹호 교육으로 이루어져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해서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소수자인 학생들이 혹여 학교에 들켜서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비판을 받을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힘들어하겠습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하여 나쁜 인식을 없애주고 성소수자인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정답 올려주시고 계신가요? 정답은 B입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과 훈육에 관련해서 출애굽기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좌파인데 우파를 선택하셨군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잠언 29장 15절에서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또 히브리서에서는 또 아들들에게 하느니라 이러고 잠언도 했죠. 히브리서에서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처럼 이게 이제 말씀만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아이가 이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이제 그릇된 길을 가면 진짜 훈육을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나가야 돼가지고 소연 헬퍼님께 넘길게요. 잠시만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진짜 짧은 시간에 해드릴게요. 네. 네, 그냥 제가 진행할까요? 그냥 제가 진행할게요. 세 번째는 정부 정책인데요. 누가 우파일까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문제다. 이런 건 좀 나라나 시에서 주택 정책을 펼쳐야 하는 거 아니야? 바쁜 청년들을 위해 역세권으로 주택을 공급해줘야지. A. 이게 A고요. B는 그게 진짜 효율성 있는 정책인가? 물론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건 맞지만 청년들이 자기 힘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아? 과연 누가 우파일까요? 정답을 올려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이제 B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좌파 쪽 정책은 이제 우파처럼 정부의 이제 최소한 개입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경제를 살려야 하고 이제 정부가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야 하고 이제 정부가 규제하는 정책들이 많아요. 그중 빈부격차에 대해 많이 비판하고 돈 많은 사람이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들도 많은데요. 이제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이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도 있고 사도행전에 이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려 힘쓰고 집에 떼어 이렇게 하면서 막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은 그러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 나눠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절대로 강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러 나오고 자발적인 긍휼이 돼야지,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게 돼야지 이제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막 달란트 비유나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하여서 이제 일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저 무분별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진짜 선별 복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성소수자입니다. 되게 요즘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누가 좌파일까요? A 입장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두 다 소중해. 남자의 몸이라도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주장한다면 그들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줘야지. 인권을 위해서 새로운 법 조항이 시급한 상황이야. 남자에게 이제 여자로 바꿔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B 입장입니다. B 입장. 사람들은 모두 소중하지. 그로 인한 범죄가 일어난다면? 이성애자도 불안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게다가 개인의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 조항을 추가하는 건 그로 인해 침해당하는 타인의 권리는 고려하지 않는 걸까? 좌파는 누구일까요? 이제 A.
차라리 가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실이라니. 안 맞고 살아서 그런가 봐. 이제 정답은 이제 누가 좌파인지 딱 알겠죠. A가 정답입니다. 이래서 훈육이 중요한 거군요. 맞아요. 이러니까 훈육이 중요한 건가 봐요. 이제 성소수자 관련해서는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이제 말하고 있는지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많은 구절 중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제 남색하는 게 이제 남자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동성애를 말을 하죠. 이 말씀처럼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사람을 이제 마음으로 미워하고 이런 것도 이제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죄들과 다 똑같은 거예요. 남색하는 것도 죄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라는 담이 막히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겠죠? 물론 그렇다고 그들을 이제 차별하고 손가락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죄를 짓는 죄인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너희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함께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이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게임을 끝내 보았는데요. 실생활에서 잘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정, 교회, 국가의 역할과 어떻게 하면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이제 한 명씩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영 순장님이 가장 먼저 내가 생각하는 국가, 교회, 가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먼저 교회 역할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전에 이제 뭐 여성에 대해서도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여성도 그 생물학적 차이가 이제 사회에서 이제 차별로 이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 이제 관심사에도 이제 뭐 일자리를 가지는 것들에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또 성경에는 옛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여자와 남자는 그 여자의 역할이 있고 뭐 남자의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뭐 차별이 아니고 이게 역할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와닿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성소수자도 이런 교육에서 이제 훈육해야 한다. 올바르게. 그리고 성소수자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그들에게 바른 말씀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제 그거를 올바르게 알려주고 그들의 사랑 안에서 진짜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와서 그 국가간 강의하실 때 동성애보다 더 행복한 게 있다. 예수 믿는 게 더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줘야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역할만 일단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되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2조의 조장님, 2조 조장님이 향기 헬퍼님이죠. 향기 헬퍼님 혹시 내가 생각하는 국가나 가정의 역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국가는 일단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일단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가는 종교든 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고 인간다운 약간 자파 쪽 얘기 같긴 하지만 진짜 성경 안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공교육과 그런 가정의 삶을 양립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국가에서 좀 해줘야 된다고 보고 가정에서는 가족은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교회는 이번에 미랄 교육이나 이런 거 많이 들으면서 영적인 부분을 절대로 원래 교회 역할이 그거긴 하지만 그거를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영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그 역할을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계속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은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영혼 살리는 일을 교회가 반드시 잊지 않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제가 듣고 싶은 분이 있어요. 우리 1조의 유일한 조언인 것 같은데, 이제 조장 외에 유일한 조언인 것 같은데, 우리 문영이가 생각했을 때 국가, 교회, 가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문영이 방금 되게 고통스러운 표정 지었거든요, 되게. 제가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가정이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정이 있고 교회 있어야 이렇게만 생각해서 저는 생각 못했고 그냥 제가 이제 이정훈 교수님이나 그런 강의 통해서 제가 생각하게 돼가지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는 이제 교회의 역할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이게 새롭게 이제 되고 하는데 그렇게만 이제 교회에만 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이제 가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생각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가정에서 이제 이 양육하면서 이제 사람답게 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걸 서로 사랑하는 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 같고 이제 국가는 아직은 몰랐는데 이제 국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이거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수 3만 개 치세요, 다들. 되게 감동했거든요. 정말 문영이를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쏟아진다고요. 정말 성장의 아이콘이거든요, 우리 문영이가. 정말 감동 많았어요. 방금 가정 얘기하는데 진짜 거의 미랄 기도에 스피치 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가정이 무너지면 이제 다 무너지거든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교회와 가정 그리고 국가는 그냥 우리가 침해당하지 않게 막는 역할 정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띵언이라서 정말로 우리 오조 조장님이 지금 과거 이 담당 조장님이셨거든요. 지금 눈물 흘리고 계세요. 네, 우리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조금 더 나눠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세 분을 시키고 싶으신데, 1, 2, 3번 중에서 누구 시킬까요? 제가 제 마음속에 추천할게요. 1, 2, 3번.
추천할게요. 추천? 그 아까 향기 언니가 공교육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도 회의를 하다가 국가가 하는 교육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유난이가 이제 최근에 가장 늦게 들어온 친구인데 그때 이야기를 해준 게 진짜 너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유난이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교육의 그런 거? 국가 나? 이거 맞는 말을 마이크 켰어. 나? 지금 얘기하면 되는 거야? 네. 어떻게 얘기를 하지? 옆에 형 있어가지고 잠깐만. 그러니까 이 공교육, 국가가 시키는 교육에 대한 얘기랑 생각이 나왔던 게 저는 자유의 여정을 듣고서 들었던 의문점에서 시작을 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주체가 됐던 생각이 개인이 철저한 이성만으로도 더 나은 국가와 사회를 구축할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이제 파생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국가가 개인의 관리를 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그 개인들이. 그러면은 국가가 각 개인을 교육함으로써 그 사상과 생각에 개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국가가 각 개인을 교육할 때 더 나은 그 국가가 원하는 개인이 만들어지고 그 개인이 국가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교육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해서 국가가 시키는 개인을 교육하는 거,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 왔던 거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역사를 공부할 때 되게 좌파적인 역사관을 교육받잖아요. 다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뭐 전교조에 의해서도 그랬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역사에 관해서 그렇게 서술을 하신 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대사를 공부할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고 기독교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시를 들자면 약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뭐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이제 조선시대나 아니면은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나 이때는 불교를 빼고서는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듯이 한국의 근대사는 기독교사, 이 교회사를 빼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국가가 각 개인의 생각과 사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개인을 조종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그런 공교육, 국가가 시키는 교육에 우리 각 개인이 노출되어서 결국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받아왔던 교육이 좌파적이고 받아왔던 교육이 국가가 원하는 생각대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결과, 각 개인이 철저한 이성만으로 국가와 사회를 더 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게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지금 갑자기 밥 먹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가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난히가 얘기한 거에 많이 공감하고 여러분도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가 우리 현대 사회에서 옛날처럼 막 무슨 노예를 부리고 막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지배하려고 생각의 노예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 수단을 고민을 해봤을 때 그게 바로 교육이었던 것 같다. 공교육이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비판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들어왔던 거에서 그런 좌파적인 요소가 들어있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나중에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대학 강의를 들으면서 세계사 같은 거를 들었을 때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아주 나쁘고 막 착취하고 이런 강대국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게 아니었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입시킨 그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나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또 더 시켜야 되나요?
지금 왜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정리해본 이제 국가와 교회와 이제 저희는 가정 대신 시장을 한번 넣었어요. 이게 자유의 여정 김성원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 여기서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인의 양심을 깨워야 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양심을 깨워야 하고, 시장은 이게 개인의 사명을 실현해야 되는데, 각자 이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을 거고, 이제 우리가 그 사회에 나가서 이제 여기 진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 국가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개인의 사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좌파와 우파 를 간략하게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이제 첫 번째 사회는 좌파는 국가가 좋은 사회 설계를 가능하고, 이제 우파는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인간 부분에서는 좌파는 개선이 가능하고 우파는 변하지 않는 본성을 인정하고요. 또 경제, 이제 시장 부분에서는 좌파는 국가의 개입을 되게 높아요. 큰 정부라고 아까도 계속 말을 했죠. 이제 국가의 이제 규제가 높고요. 이제 우파는 국가의 개입이 낮아요. 집단의 규제만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강조하는 것은 좌파는 집단이고 우파는 개인인데, 여기서 막 공동체가 그러면은 공동체를 주장하는다고 이제 우파가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라고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집단과 개인은 우리가 성소수자 단체를 막 좌파가 옹호하고, 약간 개개 그 인권은 뭐 생각하지 않고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해하기. 그리고 평등은 이제 좌파는 결과의 평등을 이제 중요시하고 우파는 기회의 평등을 중요시해요. 그리고 평화 관련해서는 이제 외교 관련 이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좌파 쪽은 대화, 협정을 이제 중요시해요. 이제 모두 다 이제 함께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대화랑 이제 협정을 좀 중요시하고, 우파는 이제 힘을 통한 억제를 해요. 이게 겉으로만 보면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미국을 이제 바라보시면 돼요. 미국이 이제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죠. 이제 이 미국을 통해서 이제 이 국가 전 세계가 이제 통제되듯이 이제 그런 힘을 통한 억제를 이제 말을 하고요. 도시 관련해서는 좌파는 부정적, 그리고 우파는 긍정적입니다. 문화 관련해서는 좌파는 문화 상대주의인데, 이제 우파는 문화 우월성을 인정을 하고요. 환경 관련해서는 좌파는 이제 친환경적이고 우파는 기술 발전을 이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도 그런 정책들을 낼 수 있는 정치인들도 또 이제 말씀을 기반으로 이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네, 매주 시키면은 네, 이걸 지금 봤는데요. 아니에요. 안 되나요? 은근슬쩍 그러지 마세요. 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모임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이제 즐겁게 공부도 하면서 이제 하면 좋겠는 마음에 이제 게임도 준비해보고 서로 의견도 나누어보고 했는데, 이제 좋은 시간이셨나요?
네, 좋았다는 네. 의견이 있어서 이제 감사하네요. 네, 저랑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잘 못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고 저는 이제 저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진짜 많이 즐거웠던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우리 리시브의 총무, 우리 소연 총무님이 기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할 거는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이 계속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그 PPT에도 넣어오고 그걸 중심적인 이야기로 가져왔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적으로 이거부터 먼저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거를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고 이 세계의 흐름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거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항상 그렇죠. 너는 너무 이기적이다. 너네는 너무 하나만 정답이라고 하고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많이 이제 백성자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하셔서 다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안 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많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당연하지만 신기하게도 통계 진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뭐가 더 좋은 사회로 가느냐 이런 통계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사회가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행동 양식들이나 그런 걸 정해주셨듯이 이런 걸 지켰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캔디스 오웬스도 이야기했듯이 여성과 남성에는 차이가 있어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인정시키고 사실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비신자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정확히 뭐가 이렇게 갔을 때 옳은 사회로 가는 건데 근데 너네 그거 알아? 이게 사실 성경에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고민을 자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할 때 항상 먼저는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리시브의 방향성도 항상 이렇게 갈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읽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정치 사회에 관한 말씀이 있나 이런 것도 찾아봤으면 좋겠고 항상 인간 존재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다들 왜 웃는 거지? 주님이 하신 게 100만% 네, 주님이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간 사회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정말 피 흘려서 구원한 이 인간들이 정말 방종과 타락으로 나아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시며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해도 내가 말리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라도 정말로 주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여서 이 사회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회에 잘못된 그런 사상을 주입시키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고개 끄덕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고 정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하여 공부하오니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여기에도 아직 자신감이 없어서 나는 아직 잘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정말 예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사 정말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것을 알고 정말 그 주변에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자들로 주님이 한 명 한 명을 성장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리시브가 이끌어 나가고
리시브가 진행되는 그 모든 방향성에 있어서도 항상 주님의 그 뜻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야호! 아멘, 아멘.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잘 가요. 잘 가요. 승리하세요. 줄 승리하세요.